자, 두 번째로 이제 보면 경매, 그러면 경매 기초 과정이죠. 저번에 이제 1강에서는 이제 어떠한 부동산 물건을 투자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보면 경매 대상 부동산과 경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기초 강의니까 그러면 일단 경매 대상 물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제가 설명을 하고, 경매와 공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뭐 어떤 부분이 경매가 들어가는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경매를 아무리 하더라도 뭐 어떤 게 경매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공부할 때 이해를 안 하면 좀 어디 가서 말도 못하죠. 경매를 몇 달 배웠다는데 경매는 어떤 물건이 경매로 들어가나 이런 얘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 경매 등의 대상은 부동산이 되는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 그리고 부동산과 동일시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경매 대상 물건을 보면 토지와 토지 부합물 종물이 경매 대상 물건이 되죠. 그리고 미등기 수목, 그리고 공유 지분에 대한 강제 경매, 그리고 건물이 경매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등기 부동산이 경매 대상인 경우 보면, 미등기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때 채무자 소유의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표시하는 증명한 서면으로서 이때에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그런 거, 건축물 대장이 없다면 이제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또 이게 본인이 어려울 때는 경매 신청할 때 토지와 건물을 토지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나 또는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 건물은 미등기나 뭐가 할 때, 그럴 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려면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을 부합물로 인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동일이라면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 그런 건축 허가나 건축물 대장 또는 이제 건축 신고 내역들을 가지고 첨부해서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이 하지 못하면 그 집행관에게 법원이 결정으로 인해서 집행관이 현황 조사할 수 있도록 현황 조사 명령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공장재단이나 강업재단도 경매 대상이 됩니다. 또 강화권, 어업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지역권도, 전세권에 대한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도 경매를 신청하죠. 이게 전세권 경매죠. 이런 전세권 경매가 진행될 때에는 전세권을 낙찰받을 때에는 전세권 존속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세권자를 그러니까 전세권의 채무자죠. 전세권을 낙찰받은 사람은 거기에 점유자, 즉 종전의 전세권자를 소유자를 대신해서 명도를 구하고 내보내고 전세보증 반환 채권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등기, 임목에 대한 경매를 한다는, 미등기 수목에 대한 경매를 한다가 소유권의 보존 임목 등기되는 게 있습니다. 임목 같은 경우도 임목 원부가 있고, 그다음에 등기부에 임목 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에다가 임목을 등기하면 이걸 임목 등기라고, 이런 걸 이 부동산을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선박이나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도 부동산으로 보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법조화는 선박에 대한 강제 집행,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 집행, 그리고 선박, 자동차, 기계 등의 항공기 지분에 대한 강제 집행, 이런 부분들이 있죠. 또 유체 동산, 여러분의 이제 동산 가구나 이렇게 또는 기계 이런 데다가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 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던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권리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가서 제가 보면 이제 앞으로 한번 좀 가가지고 앞으로 가서 보면요. 그러면 경매를 신청할 때 어떤 것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가? 제가 이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보면 이제 뭐 토지와 건물 또는 이제 자동차, 공장, 전세권, 선박, 뭐 비행기,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경매 대상 부동산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동산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러한 경매 대상 부동산 이에 뭐냐면 어떻게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가? 그래서 경매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대행부서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이럴 때에는 이 경매 신청은 일반 채권자가 집행권은 있어야죠. 집행권으로 강제 경매 신청하는 거지. 집행권은 뭐 약소음 공정수사라든가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거기다 집행문부에 받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담보물권자는 뭐 근저당 담보 받은 게 뭐 전세권자 이런 부분들이 임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매가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책에서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보면서 이제 여러분을 알기 쉽게끔 그림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보면 민사기피부 종류는 이렇게 이제 임의경매가 있고 또 이렇게 보전처분도 있고 또 이제 실적 경매인 강제경매 절차도 있고 임의경매인데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그 다음에 자조경매, 단주의 경매, 타인의 권리 상정 여러 청산을 위한 경매도 있죠. 지분 같은 경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여기서 이제 임의경매 형식적 경매지만 임의경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일반 채권으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담보물권이 있죠. 여기에 보면 또 좀 전에 공부했듯이 이제 부동산도 있지만 이렇게 선박과 항공기, 자동차, 동산 집행 같은 경우 있죠. 그 담보권을 실행을 위한 경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실적 경매와 형식 경매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은 그러면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임의 경매 이제 우리가 지금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임의 경매는 담보물권자 즉 근저당권자, 담보가등기 또 집합건물 전세권 이런 것들이
집합금은 전세권자 같은 경우가 본인이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든가 또는 제3자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말소 기준 권리도 된다고 그랬죠. 담보물권자가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권 설정된 부동산을 담보권 설정자가 그 담보물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죠. 이때 담보 설정된 부동산이 소유자,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집행권에 의한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뭐냐면 이렇게 일반 채권입니다. 이렇게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이 집행권은 확정 판결, 집행여인 약소금 공정무소 같은 경우가 있죠.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도래했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권을 가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강제경매는 부동산 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강제경매는 공신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거니까 공신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의 종류는 이게 확정된 이행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문 또는 각종 화해조서, 조정조서 뭐 이런 판결문 갖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약소공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임의경매 차이점은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이 담보가 설정된 특정 재산,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전체를 청구하는, 그 근저당이 설정됐다. 임의경매는 그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해당되는 설정된 물건에 해당해서만 물건이 우선 변제권이 효력이 생기고 처분권이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면 그 아파트만 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채무자 소유 전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담보물권은 그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이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 강제경매 신청은 일반 채권에 불과해서 10년 전 가압류나 10년 후 가압류나 다 통수료 안부 배당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채권을 해소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집행권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고 공신력이 있고, 임의경매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강제경매는 이 판사의 이 판결이나 결정무가 없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 또 이해관계에는 이와 같이 그 압류권자, 임의경매는 압류권자, 채무자, 소유자, 그리고 배당 요구한 사람 또는 등기부에 등기된 사람 또는 부동산 위에 권리자로 임차인이라든가 또는 유치권자 이런 권리자를 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그 강제경매도 압류권자, 채무자 또는 소유자 동일인 경우, 또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된 자 또는 부동산 위에 권리자로서 이해관계인 등이 이해관계인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임의경매와 이제 그 강제경매를 그 공부해 봤는데요. 이렇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죠. 전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담보물권자는 그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담보가 등이 설정한 전세권 설정한 이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이것이 강제경매가 좋을 것 같지만 강제경매는 일반 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어 채권 경매가 들어가면요 채권 회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이거에 의해서 경매되었다면 1순위로 매각되면서 1순위로 배당받기 때문에 그 채권 회수가 유리한. 그래서 채권과 물권은 뭐냐? 채권과 물권은 차이점이 뭐냐? 임의경매는 이제 물권 갖고 경매를 신청하는 거고, 또 그 강제경매는 일반 채권 갖고 하기 때문에 채권은 특정인의 재산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 거죠. 특정인 사람 따라가는 거죠. 물권은 물건 따라가는 거죠. 부동산이나 동산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채무자의 전 재산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또는 선순위 채권이 많다든가 또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물건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물건에서 경매를 청해서 1순위로 이제 그 매각됨을 갖고 배당을 받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경매와 담보권자가 경매 놓는 임의경매 또는 일반 채권자 집행권으로 경매 놓는 강제경매가 있다. 이런 경매의 종류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지금은 설명은 뭐 약식으로 설명드리니까 경매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경매는 이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 그랬죠. 경매 채권자가 뭐 담보물권자면 임의경매가 되는 거고, 일반 채권자가 집행권을 갖고 경매를 넣게 되면 이 강제경매 되는, 어쨌든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이렇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 법원에서는 개시 결정과 경매 기입 등기를 촉탁하고 이 1번과 2번 중에 먼저 송달된 날이 경매의 압류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 압류효력이. 이래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이렇게 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첫 번째 매각 기일날, 다른 말로 하면 입찰 기일이라고 하죠. 기일에 이제 입찰 기일에 이제 낙찰될 수도 있고, 이걸 매각이라고 하죠. 매각될 수도 있고 유찰될 수도 있죠. 유찰되는 거는 입찰자가 없어서 이제 입찰자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뭐 폐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매각이 되면 일주일 있다가 7일 이후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 또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죠. 이렇게 매각 허가 결정이 됐다면 이게 매각 결정을 확정시킵니다. 확정. 이 확정인 또 7일 있다가, 이럴 때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이 기간은 매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죠. 이렇게 14일의 숙려기간을 두죠. 이혼할 때만 숙려기간이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절차가 마찬가지입니다. 숙려기간을 두고 이 매각 결정되면 30일 이내 잔금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잔금 납부. 이렇게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면 30일 이내에 배당기일이 잡히는 거죠. 이 배당기일 전에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이 작성이 됩니다. 그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참여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법원에 작성한 배당표가 이의가 문제 있다면 배당기일 이전에도 우리가 그걸 갖고 배당표가 잘못됐음을 이유로 정정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보면 법원에나 공매 배분계산서 배당표 원안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항상 배당표를 기일 3일 전에 작성하는 배당표원을 꼭 확인해서 배당에 대해서 잘못된지 아닌지를 봐서 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인은 배당 기일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작성한 배당에 대한 원안에 대해 잘못된 거는 배당 기일 전에라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실제 신림동에 있는 그 원룸을 제 제자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그 임차인이 배당을 잘못 받으면 물론 임차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임차인이 문제가 바로 내가 명도할 수 있는 문제하고 직접적 연결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임차인에게 배당이 잘못됐다는 걸 고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배당표를 정정을 요구하도록 법원의 경매계장님한테 그 얘기해서 정정해서 재당기일에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 명도를 멋있게 끝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 다음 시간에 보면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지만 오늘은 뭐 내용 자체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기초를